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초대석 녹색을 듣는다의 오혜선입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은 참 많은데요. 네, 그 중에서도 휴양림처럼 숲을 이용하는 힐링 등은 많은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벌거숭이였던 우리나라 산림이 회복된 덕택이기도 한데 이 중요한 역할을 산림청이 맡고 있다고 합니다. 네, 환경초대석 녹색을 듣는다. 오늘은 신원섭 산림청장님 모시고 산림복지에 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환경TV 시청자분들께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산림청장 신원섭입니다. 먼저 환경TV 시청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국토의 64%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환경TV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자연을 사랑하고 또 울창한 숲을 사랑하실 텐데요. 이렇게 TV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그럼 우선 산림청에 관해서 네. 서비스들에 대해서 좀 여쭤볼까 하는데요. 네. 산림청은 숲을 통한 복지라는 개념을 주장하고 있는데 네. 네, 이 개념은 언제 어디서 처음 등장했나요? 네, 뭐 잘 아시다시피 네. 숲이 수행하고 있는 기능은 뭐 수없이 다양합니다. 네. 경제적인 기능뿐만이 아니고 또 환경적인 기능, 여러 가지 기능들이 복합해서 이제 숲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우리 국민들이 숲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 중에서 이제 복지에 관한 그 관심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 50년 동안 숲을 잘 가꾸고 또 울창하게 만들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국민들의 행복과 또 삶의 질의 역할을 하는 그런 그 복지의 어떤 그 과실을 좀 나눠줄 때가 됐다. 뭐 이래서 저희들이 이제 2000년대부터 산림 정책의 패러다임을 좀 바꾸는 그런 그 정책 전환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숲에서 여러 가지 그 소득도 창출이 되고 또 환경 개선도 하지만 이 산림복지 여가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교육 이런 것들을 또 숲에서 같이 진행시킬 수 있는 그런 그 정책들이 요즘 그 산림 정책에 또 새로운 그런 그 하나의 분류가 돼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생애 주기별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신다고 하는데요. 여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말 그대로 이제 생애 주기별 산림복지 서비스라는 것은 우리 국민이 모든 계층들이 다 숲을 통해서 행복하고 아주 삶의 질에 높이는 그런 그 정책을 구현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태교에서부터 시작해서 청소년들 또 장년층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각각의 계층들이 다양하게 숲을 통해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그 복지 정책을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산림복지에 대해서 내용들을 좀 알아볼 텐데요. 네. 이 중 주부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사항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요즘 주부들에게는 숲태교라는 말이 참 입에 많이 네. 오르내려요. 근데 숲태교는 무엇이며 산림청은 이와 관련된 어떤 노력들을 하는 거죠? 예, 숲태교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그 임신을 한 주부들을 위해서 이 건강한 그런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숲에서 태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신 16주에서부터 36주 사이에 임신 부부들 대상으로 해서 숲에서 체조를 한다든지 또 명상을 한다든지 또 향기, 숲소리, 색채, 공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숲에서 편안하고 또 행복하고 또 안정되고 뭐 이러한 그 경험을 이제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임신 중에는 상당히 정신적인 또 심리적인 또 육체적인 그런 그 위협 요소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숲에서 이런 그 태교를 통해서 안정된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또 정서적으로도 이제 굉장히 순화되고 또 이 뱃속에 있는 태아들도 그런 이 엄마의 어떤 그 상태에 따라서 또 건강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그 정책을 바로 이 숲태교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많은 그런 그 주부와 그 임신 부부들이 숲에 와서 이런 그 태교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의 휴양림 또 이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그 숲 시설을 통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태아나 산모한테 건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죠? 예,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신적인 건강, 심리적인 건강, 또 육체적인 건강 이런 게 이제 다양하게 이제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제 과학적으로 2010년도 저희들이 숲태교 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여러 가지 과학적인 그런 그 연구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참여자들 대상으로 해서 사전 사후 검사를 해서 비교를 해봤더니 뭐 우울감이라든지 불안감, 또 스트레스 지수 이런 그 정서적인 그런 그 이 개선이 월등히 이제 좋아졌고요. 또 여러 가지 육체적인 그런 이 상태도 상당히 호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럼 산림 교육 역시 이제 네. 학부모들의 큰 관심사 중에 하나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청장님이 보시기에는 산림 교육이 청소년에게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고, 네, 이제 그리고 또 어떤 프로그램들이 자세히 있는지 알고 싶어요. 네, 네. 그 미국의 환경 철학자인 엘더 레오폴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에게 가장 큰 비극은 자연과 떨어지는 것이고 또 농사를 지어보지 못한 것이 이제 가장 큰 비극이다. 그래서 뭐 재미난 예로 이제 뉴욕에서 초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질문을 한번 해봤답니다. 그래서 이 오렌지가 어디서 나오냐고 물어봤더니 다 슈퍼마켓 창고에서 나온다.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래서 요즘 그 청소년들이 이렇게 그 자연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많은 문제가 이제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폭력이라든지 뭐 또 여러 가지 그 왕따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이 제가 보기에는 정말 그 자연과 멀어지고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줌으로써 이제 그런 그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그 숲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정서를 개선시키고 또 서로의 배려감을 또 길러주고 뭐 이런 것들을 숲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교육부와 MOU도 맺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그 체험을 통해서 이 학교에서 또 교실에서 교과서에서 배우지 못한 그런 이 다양한 것들을 숲에서 배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참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은데요. 네네. 이제 산림은 가족들에게도 또한 여가를 즐기기 좋은 공간이라고 네네.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휴양림 등이 대표적일 것 같은데요. 네네. 산림청이 이제 가족 단위 네네. 휴양림객들에게 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들이 있나요? 예. 저희 이제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토의 64%가 숲이기 때문에 저희는 숲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의 그 삶과 그 행복이 그 연결되지 못한다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전국에 지금 한 160여 개의 휴양림을 이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 그 휴양림에서 대부분 이제 오시는 분들이 가족 단위로 오십니다. 그래서 와서 그냥 그 쉬고 즐기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또 청소년들이 가족들이 어린 아이들하고 이제 같이 오면 그런 그 가족 단위로 뭐 체험도 하고 또 이 숲 교육도 하고 하는 그런 그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숲 해설가라는 그런 그 직업도 있는데요. 네. 저희들이 이 숲 해설가를 양성해서 각 휴양림에 이제 배치를 해서 가족들이 오면 숲 해설도 해주고 생태 교육도 시켜주고 또 체험도 하고 그래서 이제 숲에서 그냥 와서 그냥 쉬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 교육과 또 체험과 이렇게 해서 숲의 중요성도 알게 하고 또 생태적인 이해도 높게 시키는 그런 그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힐링과 재미와 교육과 모든 걸 다 갖추고 네,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요즘 또 건강을 산림이랑 연결시키는 네. 사례가 요즘 부쩍 많잖아요. 네. 네, 그래서 주목받는 것이 또 산림치유라는 것이 있다는데 네, 그게 그렇습니다. 무엇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산림치유라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산림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건강 요소들이 있습니다. 네. 뭐 숲에서 들어가면 아름다운 그런 그 풍경도 볼 수가 있고 또 숲에서는 아주 향긋한 냄새도 나고 또 피톤치드 뭐 이런 그 음이온 같은 건강 물질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공기도 있고요. 이런 그 다양한 요소들을 이제 활용해서 우리 국민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산림치유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지금 한 뭐 90% 이상이 이제 도시화된 환경에서 국민들이 살고 있는데요. 숲은 우리 도시와 아주 그 환경이 다릅니다.
도시에서는 여러 가지 인공적인 그런 그 요소들이 많이 있고 또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유발되는 환경이지 않습니까? 숲에 들어가면 고적하고 또 도시 속에서 이 탈피해서 안정감을 느끼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그 환경이라고 보는데요. 저희는 이제 그 이 치유의 숲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정말 건강 목적으로 와서 명상도 하고 체조도 하고 또 뭐 심호흡도 하고 이름으로써 이제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주는 그런 그 삶도 살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병에 걸렸을 때는 숲을 통해서 면역력이 많이 증강이 돼서 빨리 회복할 수 있다고 많은 연구들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숲을 통해서 국민들이 건강할 때 건강한 삶, 또 질병에 걸렸을 때는 빨리 회복시킬 수 있는 치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의 정책 목표로 삼아서 이 인프라도 구축하고 또 프로그램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건강을 지키고 회복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요. 네네. 지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봤을 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산림치유 인프라와 관련 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략한 설명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희는 그 치유의 숲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요. 그 숲에 가면 뭐 여러 가지 치료길도 있고 또 저희들이 이제 산림치유 지도사라는 그런 그 자격증을 줍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교육을 받고 또 산림청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이제 그 검정을 통과한 분들을 산림치유 지도사 자격증을 받게 되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그 치유의 숲에 또 휴양림에 배치돼서 여러 가지 그 이 건강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 프로그램을 갔다 오시면 정말 그 본인의 그 이 참여자들이 얼마만큼 정신적인 또 육체적인 건강이 증진되었는가 하는 것들도 이제 측정할 수가 있고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께서 이 치유의 숲에 오셔서 정말 행복하고 이 편안한 그런 그 삶을 사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저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네. 네, 요즘 들어서 이제 산림과 동떨어져 생각할 수 없는 것 중에 바로 하나가 장례 문화라고 해요. 네, 수목 장립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 수목 장립은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시청자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수목장이라면 이제 그 생애복지 살림 체계의 가장 마지막 단계라고 이제 저는 생각합니다. 숲에서 태어나서 숲과 함께 살다가 정말 마지막에 이제 생을 마감할 때는 자연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그 이 마침표를 찍는 그러한 그 역할이 바로 이 수목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수목장은 이제 돌아가셨을 때 그 시신을 자연과 함께 이 동화될 수 있는 그런 그 그런 그 장례 문화를 수목장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이 수목장을 하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의 장례 문화가 과거 그 유교 문화 그런 그 전통 때문에 이제 그 숲에 너무 많은 묘지들이 생겨서 1년에 여의도 면적의 한 1.2배 되는 그런 이 면적의 이 무덤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이 산림 경영에도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그래서 수목장을 하면 정말 친자연적인 그런 이 장례 문화도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저 환경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그 구체적으로 이 다양한 부분에서 현재는 지금 이제 사유 이 수목장님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것을 그 저희 국유나 또 공유 수목장님도 많이 제공을 해서 이 원하는 분들이 숲과 함께 이렇게 그 생을 마감하실 수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네, 생애 마지막까지 숲과 함께하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산림청에서는 이제 지난해 백두대간 지도를 완성했다고 합니다. 대중들에게 그래서 공개를 하기도 했는데요. 우리 자연을 살리기 위해서 끊어진 백두대간을 연결하는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을까요? 그 백두대간은 모든 분들이 잘 알다시피 한반도의 등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 정기를 상징하고요. 또 이 생태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그런 그 귀중한 그 생물 다양성의 보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 백두대간이 지금 몇 군데가 끊겨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그 복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25년도에 단절된 이화령을 비롯해서 4개 구간을 개소당 약 한 40억 원을 들여서
지형이라든지 또 식생복원 이런 것들을 이제 완료하는 그런 그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두대간이 끊어진 백두대간이 이제 그 복원이 되면 여러 가지 그 의미가 있는데 역사적으로도 이게 복원이 되는 것이고요. 또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또 생태적으로도 이제 야생동물들의 어떤 그 길이 끊긴 것을 이제 그 다시 연결돼서 굉장히 그 이 좋은 생태적 그 보고를 다시 이제 환원시키는 그런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연에 많은 도움이 되겠는데 마지막 질문 제가 네네. 드릴게요. 네. 일각에서는 환경부 산하의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업무가 겹치지 않나 하는 네네. 지적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고 향후 어떻게 업무를 조율해 가실 예정이신지 궁금합니다. 네네. 그 국립공원관리공단과는 이제 산림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공통점은 우리 산림청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산림 보존 또 관리 방법, 조림이라든지 숲가꾸기 이런 그 산림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 보면 갈등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2012년 2월에 그 양기간의 공동 협력과 또 업무 협약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 이 공동 협력 사업을 개발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그 이 산림의 병충해라든지 산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국립공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산림 관리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뭐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주고요. 그래서 서로 협력을 해서 이 숲을 잘 보존하고 또 국민들이 이 숲을 통해서 여가도 즐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삶의 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서로 협력하는 그런 그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 네네.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네네. 네, 마지막으로 산림을 사랑하는 국민들과 환경TV 시청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국민 여러분 그리고 그 환경TV 시청자 여러분, 아까 초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64%가 숲으로 이루어진 그런 거 어떻게 보면 그 숲이 중심이 된 그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숲을 통해서 저희 산림청에서는 국민들이 행복하고 또 삶의 질이 높은 그런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산림청 그 여러 가지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박수를 쳐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심도 있는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숲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 정말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다시금 드는데요. 앞으로 더욱더 숲을 아끼고 보존해 우리 국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나눠줄 수 있는 일을 산림청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환경초대석 녹색을 듣는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